88살 김감여 할머니는 1945년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어려운 형편 탓에 1년도 채 안 돼 배움을 멈춰야 했습니다. 한 번은 몰래 이제 학교를 갔어요. 엄마 모르게 와서 문을 팍 당장 안 나오냐고 소리를 배락같이 지르는 거야. 엄마 쫓아와서. 그러니 어떻게 창피해서 얼른 나와야지. 15년 동안 투병했던 남편과 사별하고 목욕탕 일을 하며 홀로 딸 5을 키웠는데 셋째 딸까지 암으로 먼저 보내며 지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늘이 몰래 땅이 다 꺼진 거지. 딸 보내고 나서는 1년은 집에서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내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건 8년 전 한글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입니다. 어렵게 다시 얻은 배움의 기회에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초중고 과정을 모두 수료해 대학 평생교육원 합격증까지 받았습니다. 수학 4학년 때 수학을 하라는데 이놈이 수학에 뭐 빼기, 더하기, 뭐 나누기, 역사는 난 역사가 그렇게 재밌더라고. 선생님이 손뼉 치면 감여씨 웬일이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어찌 이렇게 천수 만점을 맞았니 나보고. 입학 날이 밝았습니다. 과잠을 입으니 영락없는 25학번 새내기입니다. 이 세상 다시 태어난 거 기분이고 내가 어떻게 내가 나이 이렇게 먹도록 노력해서 내 여기까지 왔을까 하고 진짜 아이고. 90을 넘겨 졸업하게 될 김할머니. 꿈은 여느 새내기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도전해보려고. 뭐 해보지. 그때 또 올게요, 그러면. 와요. 그때는 어떻게 되려나 몰라. 더 건강 내가 부진시킬게요. SBS 신정은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 1934년생, 올해 90이 된 김은성 할아버지가 졸업생 대표로 단상에 오릅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으로는 역대 최고령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김 할아버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학교 무덤도 한문을 배워야 한다고 해가지고 느닷없이 서당회를 한 2년 다녔어요. 그러다 한국전쟁이 터졌고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80여 년이 흐른 지난 2022년 아들의 도움을 받아 할아버지는 2년제 학력인정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1시간 반 걸리는 등굣길이었지만 코로나에 걸린 일주일 빼곤 지각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다니는데 힘들어가지고 빠지거나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재미가 있었으니까요. 네. 외국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 일본어 발표를 해 은상을 받는 등 외국어 공부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 연세에 영어 문장 읽으시는 걸 보고 저렇게 노익장을 과시하시면서 열성적으로 읽으실 수 있는. 한참 어린 동급생들과도 사이가 좋아 젊은 오라버니로 불렸습니다. 김은성 오라버니는 질문을 참 많이 하셔요.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재치 있고 익살스럽게 잘 하셔요. 할아버지는 대학 진학 대신 자신이 일해왔던 축산과 특수농업 분야를 더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공부를 망설이는 만학도들에게 할아버지는 언제든 공부할 용기를 잃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양한 길로 들어시면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 권장하고 싶어요. SBS 배성재입니다. 노년의 신사가 학위복을 곱게 차려입고 기대에 부푼 표정을 짓는 청년 졸업생들과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올해로 73, 칠순이 훌쩍 넘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는 윤여갑 씨입니다. 젊은 시절 행정학을 전공해 학사 석사를 따고 한 종합병원에서 평생을 일하며 정년을 마쳤지만 지난 2016년 늦가기 대학원생을 자처했습니다. 고향 논산으로 낙향해 어렸을 적 아버지에게서 배웠던 한문을 연구하는 한학의 남은 인생을 바치고 싶어서였습니다. 아버지까지 가학으로 내려온 한문이 내 대에서 끊어지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내려오던 그 한문 전적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 실력으로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까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충청 지역을 대표하는 조선시대 유학자 명재 윤준 선생의 학통과 발자취를 주제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8년간 이어진 연구, 오랜 시간 윤여갑 씨가 보여준 학문에 대한 열정은 지도교수에게도 동료 대학원생에게도 큰 자극입니다. 공부하는 것은 젊은 사람보다 2배, 3배를 많이 해요. 열심히 하시는 이 모습이 젊은 사람들한테 사실은 기감이 됩니다. 다음 목표는 2029년 윤준 선생 탄생 400주년에 맞춰 예술의 전당에서 기념전을 여는 겁니다. 그때까지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는 일모도원이라는 말을 가슴속에 새기며 윤준 선생과 실학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데 바쁜 나날을 보낼 계획입니다. 배움이라는 건 평생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가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해도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남아있는 이 열정 더욱더 해서 하여튼 더욱더 우리 국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TJB 이수복입니다. 필기구를 잡은 주름진 손으로 한 글자씩 또박또박 종이에 써내려갑니다. 누구에겐 쉬운 영어 문장일 수 있지만 1936년생 만 87세 김금자 할머니에겐 한없이 소중한 문장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부모를 잃은 김할머니에게 남은 피 붙이는 오빠뿐. 하루하루 살아가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배울 수 있다는 거는 아예 생각을 못하죠. 우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배워요. 어렵사리 남편과 만나 5아이를 키웠지만 배움에 대한 갈망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2020년 초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데 이어 초등학교까지 졸업을 하시는 거니까 예. 목표가 혹시 있으시면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글쎄요, 전문대라도 가보는 것도 소원인데 그게 될라나. 이듬해엔 학력 인증시설을 다니며 중졸 검정고시도 통과했습니다.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통학했지만 김할머니의 공부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힘든지도 몰랐어요. 힘든지도 모르고 신나게 다니는 거지. 이제 글씨 하나만 이렇게 봐도 눈에 들어오는 거 이게 신기하고. 끝내 스스로 소원이라고 말했던 전문대 2곳에 합격하며 김할머니는 늦가기 신입생이 됐습니다. 내가 학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거 흥분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러지. 김할머니의 배움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안 배웠을 때고 배웠을 때고 이게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세상이 옛날엔 깜깜했다면 지금은 환하게 조금 보이는 것 같아. SBS 송규준입니다.